노다지 썰전, 국내 최초로 항체 치료제를 개발했던 기업이죠. 이수앱지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오랜 적자를 끊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꽤 받았는데 어쩐 일인지 최근 주가는 그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 토론의 핵심입니다.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는 왜 제자리일까? 이건 뭐랄까, 시장의 위구심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는 뜻이겠죠. 특히 올해 초 회사는 바이오 업계 전문가를 새로운 대표로 영입하고 연구개발, 그러니까 R&D 전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 대대적인 변화가 이수앱지스를 신약 개발 전문 기업으로 도약시킬 성공적인 신의 한 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불확실성만 더하는 위험한 도박의 시작일 뿐인가? 저는 이건 명백히 전자라고 봅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아주 혁신적인 미래 전략을 통해서 이수앱지스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거듭날 확실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확신합니다. 글쎄요. 저는 그 청사진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재무적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회사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낙관론의 근거를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역시 사람, 즉 리더십의 교체입니다. 2025년 3월 이수앱지스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재무관리형 경영인 체제에서 벗어나서 R&D 전문가를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대표이사의 얼굴이 바뀐 사건이 아니거든요. 한국 바이오 업계에서 이런 변화는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과거처럼 기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에서 이제는 과학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신호탄인 셈이죠. 훨씬 더 위험하지만 성공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이 큰 보상을 얻는 길을 택한 겁니다. 신임 대표가 연구소장까지 직접 겸직하면서 속도와 효율성을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가 내놓은 R&D 전략은 매우 영리하고 또 구체적입니다. 막연하게 신약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존 면역항암제의 명확한 한계, 그러니까 낮은 반응률이라는 시장의 미충족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어요. 암세포를 하나하나 공격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암세포가 숨지 못하도록 주변 환경 자체를 바꿔버리는 면역 환경 조절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집중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마을에 숨어든 도둑을 잡기 위해 집집마다 수색하는 대신에 마을 전체에 경계 경보를 울려서 우리 몸의 경찰인 면역세포가 도둑을 쉽게 찾아내도록 만드는 전략입니다. 여기서 이중항체 기술은 그 경찰에게 두 종류의 무기를 한 번에 쥐어주는 것과 같고요. 시장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피디어유닉 같은 타깃과 새로운 파트너 타깃을 조합해서 성공률은 높이고 경쟁력은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전략인 셈이죠. 이런 과감한 투자가 가능한 배경에는 든든한 캐시카우, 즉 현금 창출원이 있습니다. 주력 제품인 희귀질환 치료제 에브서틴과 파바가리, 최근 5년간 해외 시장에서 연평균 27%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상승에 보이지 않는 천장 역할을 하던 재무 리스크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CB 물량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오버행이라는 가장 큰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 명확한 전략, 든든한 자금,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제도약을 위한 청신호가 켜졌다고 봅니다. 그 장밋빛 청사진, 그 이면의 현실적인 그림자를 좀 봐야 합니다. 우선 실적이 안정적이라는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이 역대 최대라고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영업이익은 2분기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회사 측은 재고 폐기 같은 일회성 비용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는 이익의 질이 여전히 외부 요인에 따라 크게 흔들린다는 명백한 증거거든요. 게다가 주요 수출국인 이란으로의 수출이 지연되면서 올해 매출 목표였던 700억 원 달성, 이거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현금 흐름을 든든한 캐시카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버행 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억 시비 중 절반이 해소되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여전히 250억 원에 가까운 물량이 시장에 나올 채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전환사채, 즉 시비가 왜 문제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을 가진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약속된 전환가액, 이수앱지수의 경우 4,445원보다 높아지면 이걸 주식으로 바꿔서 시장에 팔아 차익을 얻으려 하겠죠. 결국 주가가 오르려고 할 때마다 언제든 팔 수 있는 이 대기 물량이 계속해서 주가를 누르는 보이지 않는 천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250억 원, 이거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들어갈 돈입니다. 그 혁신적이라는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해 내년 연구개발비가 올해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수준으로 무려 50%나 급증할 전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안정한 이익 구조로 과연 이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저는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희망의 근거라는 파이프라인들, 새롭게 추가된 4개 모두 이제 막 연구를 시작하는 디스커버리, 즉 탐색 단계에 불과합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초기이자 솔직히 말해서 가장 실패 확률이 높은 단계죠. 3년 안에 기술 수출을 하겠다는 목표는 좋지만 데이터 하나 없는 현재로서는 그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성공 가능성은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네, 어떤 우려를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신임 대표의 R&D 전략을 단순한 모험으로 치부하는 건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이건 시장의 명확한 미충족 수요, 그러니까 기존 면역 관문 억제대의 낮은 반응률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극히 계산된 전략적 접근이거든요. 특히 효율성 측면에서 아주 영리한 방식인데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미 상업화에 성공한 항체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활용해서 서열 등을 다르게 자체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특허 이슈는 피하면서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이 생명인 바이오텍에게 이는 엄청난 강점이죠. 효율성요? 잠시만요. 내년 R&D 예산을 50%나 증액해서 150억 원을 쓰겠다는데 그 효율성은 대체 어디에 반영된 것입니까? 전략의 방향성 자체는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파트너 타겟으로 언급된 A, B, C는 지적재산권, 즉 IP 문제 때문에 이름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극초기 단계라는 의미이고 이 조합이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현재로선 아무도 모릅니다. 데이터는 전무하고 기대감만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수앱지스가 이 분야의 유일한 선두주자도 아닙니다. 국내 경쟁사인 ABL 바이오를 비롯한 수많은 기업들이 유사한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우리가 최초가 될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적은 타당합니다만 한 가지 간과하신 점이 있습니다. 경쟁이 있다는 건 그만큼 이 시장이 유망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건 이수앱지스가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진 신생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내 최초의 항체 치료제 클로티냅을 채발하면서 20년 이상 축적해온 항체 기술 노하우와 데이터는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자산입니다. 특히 이중항체를 만들 때 2개의 타겟을 가장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공정개발 역량은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R&D 전문가인 대표가 직접 연구소장을 겸하면서 개발을 진두지휘하는 조직체계 역시 다른 회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속도와 효율성을 담보할 겁니다. 그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려면 결국 돈이 필요합니다. 다시 재무 건전성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요. 2023년 2분기 흑자 전환 이후 이익 창출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지만 분기별 실적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매출의 60에서 70%가 해외 수출, 그것도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공급 일정이나 현지 정치 상황에 따라 실적이 널뛰기를 합니다. 올해 1분기와 3분기 실적이 저조했던 것이 바로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매년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R&D 비용을 안정적으로 쏟아부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기반이 단단한 안반이 아니라 흔들리는 모래 위에라고 봅니다. 이라고 봅니다. 3분기 이익 감소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재고 처리라는 일회성 요인이었고 이건 내년부터 안정화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 매출의 가시성입니다.
내년에는 지정학적 문제로 잠시 중단됐던 이란 수출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에서는 파바갈 기술 이전에 따른 로얄티 수령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중남미 신규국가 진출도 예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매출 성장세가 다시 본궤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R&D 비용 증가는 미래를 위한 건강한 투자로 봐야 합니다.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계산된 투자라는 말입니다. 그 미래 매출 전망도 지나치게 낙관적입니다. 하나씩 따져보죠. 러시아 로열티, 물론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도 로열티율이 업계 평균보다 높지 않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초기 매출에 기여하는 규모는 아주 미미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240억 원의 CB 물량이 주가 상승을 계속해서 억누를 것이라는 점도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기는 과할 수 있겠지만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이건 명백히 시기상조입니다. 주력 제품 자체의 성장성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안정적인 재무 구조의 핵심인데요. 주력 제품인 에부서티는 고셔병이라는 희귀질환 치료제입니다. 연간 약가가 무려 3억 원에 달하는 초고가 의약품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환자 수가 적어도 단 몇 명의 신규 환자만 추가되어도 회사 전체 매출이 눈에 띄게 급증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알제리, 이라크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즉 M&A 시장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고 중남미에서도 10년 넘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력 제품인 파바갈 역시 내년 말 대만 시장 진출이라는 확실한 모멘텀을 앞두고 있고요. 성장 동력은 여전히 충분합니다. 그 성장 동력에도 명백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란 수출이 전쟁 이슈로 중단됐던 것처럼 매출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MENA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회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시적인 위협입니다. 파바갈의 경우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해외 매출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러시아에서 기술 이전을 완료하고 현지 생산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숫자로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2022년에 계약하며 기대를 모았던 독일 등 선진 시장 진출권은 3년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진전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의 성장의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점 때문에 신임 대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선진 시장 진출이 더뎠던 것은 과거의 전략적 한계였고 내년부터는 신임 대표 주도하에 선진 시장 공략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과거의 부진을 새로운 리더십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한 만큼 이는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논리가 기대감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되는군요. 새로운 대표가 잘할 것이라는 기대,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 하지만 투자는 기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여준 숫자는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앞으로 써야 할 돈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수앱지스는 R&D 전문가라는 유능한 지휘관 아래 면역 환경 조절이라는 명확하고 차별화된 R&D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에버서팅과 파바갈이라는 견고한 캐시카우와 한층 완화된 재무 리스크를 바탕으로 순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사에서 예고한 대로 2020년 하반기 신규 파이프라인에 의미 있는 초기 데이터가 발표되는 순간 이수앱지스의 기업 가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재평가될 것입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기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여정은 본래 험난하고 불확실하며 단기 실적 변동성과 급증하는 R&D 비용은 회사가 온전히 짊어져야 할 현실적인 부담입니다. 새로운 리더십과 전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향후 공개될 실제 임상 데이터와 안정적인 실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진짜 옥석을 가려내는 신중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수앱지스는 분명 한국 바이오 산업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이끄는 혁신 전략이 회사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시킬지 아니면 높은 비용과 불확실성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지는 앞으로의 과정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수앱지스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